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검찰의 보복수사 준비가 지금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완성 단계를 이르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이 법무부의 말도 안 되는 위헌적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포착이 계속 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는 내용인데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주축으로 해서 검사를 비롯한 기득권들의 제19 감싸기를 강화하는 어떤 움직임들, 거기에 덧붙여서 보복 수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이러한 움직임들,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먼저 최근에 지적했던 내용이 비리의 온상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재부활시켰던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1개의 중점 검찰청에도 합수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유관 기구들의 이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 사법경찰관을 합수단을 통해서 원팀으로 흡수시켜서 수사와 기소권을 다시금 쥐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담당 이런 것을 만든 것, 신설한 것.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이제 위법적으로 신설을 해서 폐지된 민정수석실의 일을 대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 그 이전에 여러분들 민정수석실에는 현직 검사가 파견 나올 수는 없었는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4명이나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즉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할 수 있게 해서 부당히 이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사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축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문제만이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도 재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고, 경찰의 지휘감독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경찰의 독립성도 권력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주물러질 조짐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그 소식이 전해진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위한 수사 내용 공개까지 할 모양입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바로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에 대한 내용,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로 먼저 보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더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시죠. 조국이 만든 규정 칼대는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라 라는 지시를 최근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규정인데,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신설한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및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바 있는데, 이걸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법무부가 이 규정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던 시기라고 하면서 중앙일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고,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된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무부가 이 규정을 내세워 당시 여권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공소장 제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라면서 중앙일보는 매우 지금 자극적인 프레임을 걸고 있죠. 그러면서 위헌 논란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고, 검찰은 깜깜이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규정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급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 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개정의 의지를 내보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보호관에게 이 진상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독소 규정만큼은 없애야 할 것,
이라는 등 실질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언론과 학계 등을 중심으로 폐지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중앙일보가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중앙일보가 중앙일보한 소식이기도 하죠. 자, 지적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간 소위 특수통 검사들의 수사 기술이라고 비판받아왔던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들, 다시금 검찰이 수사의 명분을 얻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 거죠. 아니, 사실상 언론 플레이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헌적인 개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재판을 통해서 누구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형사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바로 이 헌법의 규정과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 대한 그 공개금지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껏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방적인 주장들만 가지고서 공소 사실들을 언론에다가 뿌려서 보도하게 하는 기술을 써왔죠.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여론의 명분을 얻은 이러한 검찰, 그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서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을 만들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법의 대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찰의 무자비한 인격 살인은 금해져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의 원칙상 사실 금지되어 있다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법의 원칙조차 모르는 무지함의 극치인 거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각의 주장도 역시나 매우 무지하다, 무지함의 극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무법지대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여전히 남아서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법지대를 원한다면 무법지대의 국가로 가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할 내용은 여전히 이들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조국이 만든 규정, 조국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또 중요한 지점이죠. 자,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상영한 이 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과 국힘의 난도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도 저는 결을 같이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조국 규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한 거는요,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있을 때 이 언론들과 국힘이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수사를 공개하지 못하게 공개를 금지하려고 만든 법이다라고 하면서 허위날조 정보들을 퍼뜨렸던 프레임인 건데, 하지만 애초부터 공소 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나 수사 과정,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매우 당연한 헌법상에 보장된 원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금지 관한 그 규정의 제정은요,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게 아니라 박상기 장관의 소신이었죠.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신으로 만들어졌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이전 전임자였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관련된 규정이 모두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던 완성품이 있었던 거고, 해당 법안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된 것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거짓인 거죠. 조국 규정이라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키워드인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박상기 전 장관이 이미 했던 그 법안 규정이고 추진을 해왔던 내용이고 완성이 되어 있었다. 이거 조국 전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이런 어쨌든 악의적인 의도는요, 중앙일보에서 방금 보도했던 이 내용에서 내세우고 있는 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이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법기술을 쓰는 것처럼 언론들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쓰고 있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뭐냐? 예를 들어 기사 내용에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또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익명성의 누군가, 그러니까 익명성의 전문가 누군가의 입장을 빌리기도 하는 그 기술을 쓰지 않습니까? 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참고로 이러한 기술의 흠이 뭡니까? 모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 멋대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를 언론인들은 뭐 수사학적 표현이다. 즉 자신들이 써내려가는 기사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한 조미료격으로 써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실체가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들, 이 주장은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시민단체는 바로 이런 단체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보도에서 강조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자, 단체명만 보면은 정말 무슨 서민의 민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처럼 보이나 그들의 활동에 서민은 없어 보여요. 일단 이 단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해서 내란 음모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던 단체고요. 그 밖에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면서 고발을 주도하기도 했던 단체입니다. 그 밖에도 민주진영 인사들의 전반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죠. 자, 근데 이 단체 구글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자, 보시게 되면 서울시소 구청장 13명 경찰 고발을 했던 것도 역시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송영길 후보도 고발했고 그 밖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쭉 지금 고발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그때 김제동 씨를 고발하기도 했고 아무튼 뭐 여러 차례 민주진영의 인사들을 고발을 해왔던 단체예요. 민주진영 인사들만 집중적으로 고발을 해왔는데 자,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던 중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떤 단체인지 이걸로 명확해집니다. 자, 울산신문의 기사인데요. 울산신문의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정가변 의원 서민민생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19년 7월 30일 날 기사죠. 자유한국당 정가변 의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그런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냐? 1988년 설립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단체의 위원장으로 추대된 방금 그 보신 정가윤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의 행적도 여러분들 아시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정가윤이라는 인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자살해서 영웅이 되었다, 이런 망언을 배설한 바가 있었고요.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 자녀들의 KT 티켓 채용 외압 의혹을 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과거 미혼인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에게 출산을 했으면 100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망언을 배설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자, 이런 인물이 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단체, 심지어 그 뿌리가 국민의힘의 전신에 있는 단체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난 고발 행위와 주장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뭐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시민단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국힘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 정당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고발 시민단체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 겁니다. 아무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 등 보복 수사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로 지원 사격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막아 세워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인 여러분들이 공론화 작업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들 뭐 여러분들 그 연락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세요. 이거 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지해야 된다. 이런 걸 꼭 어필하셔야 된다. 꼭 좀 여러분들 이 내용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시는 1300분만 이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페이스북 계정이나 인스타 계정에다가 글만 하나 올리시더라도 이 내용을 1300분 중에서 거의 뭐 한 절반만 공유를 해주시더라도 공론화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유해 주시면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다니시는 커뮤니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클리앙, 뭐 딴지, 뭐 그 밖에 여러 뭐 젠마을 여러 커뮤니티도 있고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공유 한번 해주시더라도 공론화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만 힘을 써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쓴 만큼 그걸 또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1300명 분의 영향력이 이후에
그 갖게 될 파급력은 10만, 100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좀 공론화 작업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사발전소는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언론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래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 또는 더보기란에 이 정기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방법 등 다양한 후원 방법, 또는 슈퍼챗이나 멤버십 가입 등으로 후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